네, 강프로입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봅니다. 자, 오늘도 2.4% 빠졌는데 여기 일단 오늘은 양봉에서 끝나기는 했지만 뭐 바닥을 잡고 있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5월 21일부터 음봉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3거래일째 화수목 그쵸 떨어지면서 음봉을 3개 만들고 오늘은 바닥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폴라리스 오피스는 지금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AI 서버를 구축하면서 AI의 기틀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폴라리스 오피스와 같은 그쵸 실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 작년에 챗GPT나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발생을 했냐면 셀바스 AI 그쵸 이런 기업들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챗GPT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였죠. 그리고 6,000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거의 뭐 수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주가가 뭐 별로 안 좋아요. 사실상 회복하기란 실적 전환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거죠. 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 나쁜 종목들 있죠. 그 나쁘게 안 봅니다. 왜? 주식 투자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무조건 기대감이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그리고 실적까지 내고 있죠. 한 번쯤은 다들 사용을 해보셨을 겁니다. 뭐 카톡으로 전송하거나 뭐 PDF 파일이나 뭐 한글 파일이나 이런 부분으로 전송을 했을 때 폴라리스 오피스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부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만큼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건 단기간의 상승폭이 조금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떨어지게 되면 8,100원대가 22평 정도가 되죠. 여기는 만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22평과의 이격 조절을 지금 거의 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기술적, 차트적인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걸 보셔야 됩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전망이 좋아. 그러면 이 전망이 주가에 반영되려면 우리가 확인을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보세요.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장기 차트를 봐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를 보면 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적자였습니다. 하나 더 끼자면 요렇게까지 1년 한 반 정도. 근데 요렇게는 흑자였습니다. 흑자. 그리고 요렇게는 적자였어요. 근데 주가는 흑자일 때 올랐나요? 적자일 때 올랐나요? 그쵸? 적자일 때 올랐다. 자, 실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적표를 보면 23년도에 전부 다 적자 떴죠. 그리고 22년도에 이익이 50% 감익됐죠. 이게 뒤쪽으로 몰리면서 적자로 전환이 돼서 그렇습니다. 한 분기에 적자 내고 한 6분기 연속으로 한 5분기, 6분기 정도 계속 적자를 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23년 1분기 적자, 2분기 적자, 3분기 적자, 4분기에도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됐지만 적자. 당기순이익은 적자. 자, 근데 HBM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거대한 기업이.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돈을 더 잘 법니다. 근데 성장률에 지금 밀려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어떤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기업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성장하는 기업 중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걸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신고가 종목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공략할 수 있다는 거죠. 즉 5월 14일 날 만든 신고가 구간이 괜히 만든 게 아니라 신고가를 만들면 누군가 사줘야 되고 그 사주는 구간에서는 매집 구간이 일어나고요. 매집한 이후에는 뭐가 나와요? 다시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내고요. 눌림목 구간을 만들고 나서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즉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원리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폴라리스 오피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을 볼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가격 기준에서 작성을 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폴라리스 폴라리스 오피스 뭐 폴라리스나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죠. 그럼 왜 신고가 종목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알테오젠이죠. 오늘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틀 전 수요일 날에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했다는 점. 아직까지 신고가를 만들지 못했죠. 22만 원대를 돌파를 해야 신고가를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눌림목 구간에서 내가 반등을 하고 나서 매수를 했다는 점. 반등을 확인하고 나니까 무슨 내용이 나와요? 머크 쪽에서 뭐 좋아지는 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보고 추적하고 호재가 나오면 매수하는 점. 그리고 호재가 안 나오더라도 가격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하는 점. 그러면 머크와의 계약이 됐다는 호재거리 기사가 나올 겁니다.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DI나 그런 종목군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그렇죠. 계속해서 매매를 했을 때 26%, 22% 이런 식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뭐 최근에 그 전기 쪽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죠. 전기 관련주 중에 뭐 재룡 산업이나 그런 종목군들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내가 35%씩 그쵸? 자,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14.7%씩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다 공유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우리 기술 제가 다 보여드렸죠? 그쵸? 본능 화장품이죠. 화장품 강하죠? 이런 부분을 모두 공유를 합니다. DI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뭐 쭉 내려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계속해서 강한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오늘 시장이 코스피 1%대 뭐 코스닥도 0.8%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세보, MEC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4% 정도의 상승 구간, 역시 신고가 구간.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고가 돌파하는 구간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고 어떻게 매매하는지 배우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 진행이 되는지 다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다 무료입니다. 대신에 이거 다 그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군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를 한번 보자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보면 제가 아까 전에 뭐 AI 서비스, 그쵸?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른 종목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음 AI나 그런 종목군들 보면 AI 서비스하는 기업들 지금 전부 다 안 좋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강세, 그쵸? 반등 구간을 만들고 다시 신고가를 만들어낸 게 폴라리스 오피스예요. 그러면 이쪽이 이 그룹 내에서는 대장인 겁니다. 그쵸? 폴라리스 오피스가 움직여야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후발주가 발생하는 건 대장주가 그 강하게 움직였을 때니까. 그러면 내가 폴라리스 오피스가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나서 후발주를 매매할 게 아니라 폴라리스 오피스가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나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매매하면 됩니다. 저는 매매를 시작을 했는데 그 매매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지금 3일째 떨어지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이 가격 타점을 잡을 예정입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다 실시간 타점으로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폴라리스 오피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쵸,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제가 전체적인 신고가 종목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이런 내용을 이해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타점에 대한 부분을 다 이해했을 때 어떻게 내가 매매 관점 자체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폴라리스 오피스 이번 주에 조정폭이 조금 강하게 나왔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손절보다는 새롭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AI 서비스로 인해서 돈을 벌기까지는 아직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대감을 내가 어떻게 잡아내야 되는지, 그 원리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 준비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